오는 16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접수됐습니다. 설정 스님은 봉은사에서 초하루 법문을 하는 등 대중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해축전이 개막됐습니다. 만해대상은 대만 자재공덕회 등이 수상했습니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3년 만에 서울에서 통일축구대회를 열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군종교구가 육군 수도군단 법당에 남북의 상생과 화합을 담은 평화의 불을 봉안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스님이 서울 종로 대각사에 조실로 추대됐습니다. 3.1운동의 성지인 대각사는 새 조실 추대와 함께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2의 성역화 불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는 16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접수된 가운데 종정 교시에 따른 명예로운 퇴진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 스님은 봉은사에서 초하루 법문을 하는 등 대중행보를 계속하고 있어 중앙종회 불신임안 상정 여부는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오는 16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BBS 뉴스와의 통화에서 안건 상정 여부는 개원 하루 전 15일에 열리는 연석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명예로운 퇴진의 방점이 찍힌 종정교시 봉대를 강조하면서 총무원장의 용퇴를 권유했습니다. 연석회를 주재하는 의장단 등이 입장문을 통해 용퇴를 권유한 것은 오는 16일 전까지 용퇴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불신임안을 상정할 것이란 최후 통첩의 의미로 읽힙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종종교시에 이어 중앙종회까지 제도권 내 입장은 중앙종회 전 설정 스님 용퇴와 차기 총무원장 선거라는 일관된 시그널로 모아집니다. 종단 제도권에서 엄중하고도 질서 있는 명예로운 퇴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법하게 선거법에 의하여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명예로운 퇴진 압박 속에서도 설정 스님은 초하루에 강남 봉은사에서 대중 법문을 하는 등 대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종단 사태 이후 중단했던 대중 법문을 재개한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설정 스님이 중앙종회의 불신임안을 정면 돌파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정 스님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스님은 BBS 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신임안이 종회에 상정되는 것 자체가 종단적 아픔이라며 여러 추측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설정 스님의 몫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설정 스님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 처음 언급한 기자회견에서 종원종법 절차에 의한 진퇴를 강조했고 이는 결국 재신임을 종에서 묻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종원종법 질서를 부정하고 갈등과 분기라는 과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 종단은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희복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만일 불신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의안 접수를 주도한 최대 정책 모임 불교광장은 가결을 위해 여야 공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당 측 정책 모임인 법륜승가의 한 스님은 BBS 뉴스와의 통화에서 설정 스님 퇴진은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불교 광장과의 공조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종회 내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재가불자들은 종로 보신각에서 총결집대회를 열고 현 종단 사태에 중앙종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종단 개혁을 위한 종회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면서 불교 지도자인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2018 만해축전이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이자 불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만해대상은 대만 불교단체이자 민간구호 봉사기구인 대만 자재공덕회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2018 만해 축전이 지난 11일 개막된 가운데 만해 축전의 하이라이트인 제22회 만해 대상 시상식이 12일 강원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인종과 종교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만해 대상은 불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정도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해 대상 평화 부문은 대만 불교단체이자 민간 구호 봉사기구인 자재공덕회에 돌아갔습니다. 자재공덕회는 120여 개 국가에서 자선과 구호 활동을 펼치면서 무려 1,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만해 대상 실천 부문에서는 조병국 홀트 아동병원 명예원장이 수상했고, 문예 부문에서는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와 브루스 풀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조병국 원장은 반세기 넘게 6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진료해 왔으며 85세의 고령인 지금도 홀트 일산 복지타운에서 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큰 상을 주셔서 갑자기 또 소식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영광스럽고 앞으로 남은 생을 좀 더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승범 명예교수는 1969년 전북 문학을 발간하는 등 향토 문학 발전에 이바지했고, 풀턴 교수는 150편이 넘는 한국 문학을 번역해 영미권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불교 사상가였던 만해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올해 만해 축전은 14일까지 동국대 만해마을 캠퍼스와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오늘 만해 스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축전을 함께 여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함께 세상을 채우며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 모든 존재가 불성이라는 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올해 만해 축전의 주제는 화합과 전진이며 님의 침묵 서해 대전과 전국 고교생 100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인제에서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제정한 법계 문학상이 올해로 세 번째 공모에 나섭니다. 올해 작품 공모는 장편 소설과 장편 동화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창작 작품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장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 장편 동화는 200자 원고지 500매 내외 분량으로 공모 대상은 신인 작가나 등단 7년 이내의 작가입니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3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 통일축구 대회를 펼쳤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열리는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만큼 대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남북의 노동자들은 축구를 통해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환호 소리와 함께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남북 근로자들의 축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예정대로 잘 성사되어 남북 화해와 단합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로 지난 2015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대회 이후 약 3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한 뒤 이뤄지는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북측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과 직총 건설 노동자, 경공업 축구팀 등 모두 64명이 남한을 찾았습니다. 이번 통일축구대회는 판문점 선언 앞장에서 실천해 나가려는 북남 노동자들의 열띤 기상과 우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고 박해충 속에 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될 것입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경기장을 찾아 남북의 민간 교류를 반기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과 평양이 우리 교회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진 결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축구로만 하지만 내일 남북의 노동자가 함께 땀을 흘리라고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석을 가득 메운 양대 노총 조합원들과 통일축구 서울시민 서포터즈 등 3만여 명의 시민들은 우리는 하나다, 힘내라를 외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중에는 북측 가요, 반갑습니다, 달려가자 미래로 등과 남측 노래, 손에 손잡고가 흘러나오며 경기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노총과 직총건설 노동자팀의 경기에서는 한국노총이 1대3으로 패했고 민주노총과 직총경공업팀의 경기는 민주노총의 0대2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남북 선수들은 승패와 관계없이 밝은 표정으로 상대팀 선수들의 손을 맞잡으며 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남한을 찾은 북측 대표단과 선수들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전태일 열사의 묘를 참배한 뒤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남과 북의 근로자들이 이곳 상암동에서 축구를 통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BBS 뉴스 서일입니다. 조계종 군종교구가 지난해부터 전국 108개 군 법당에 부처님 탄생지 네팔에서 가져온 평화의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엔 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육군 수도군단 법당에 남북의 상생과 화합을 담은 평화의 불이 봉안됐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 지역 방위를 책임지는 육군 수도군단 사령부. 우리나라의 핵심 지역인 수도권 방위의 중책을 맡은 이곳 군부대 법당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생의 염원을 담은 평화의 불이 봉안됐습니다. 조계종 군종교구와 108평화 순례단은 수도군단 군법당 호국 충의사에서 평화의 불 봉안식을 갖고 군 장병들과 함께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삼천리 방방곡곡의 평화가 이룩되고 너와 나의 가슴의 평화가 언제나 물결쳐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이 남과 북이 평화 통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평화의 불은 해자 스님이 부처님 탄생지 네팔에서 장장 2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거쳐 이 땅으로 가져온 평화의 상징입니다. 해자 스님은 지난해 군종교구장을 맡으면서 휴전선 155마일 33개 군법당에 평화의 불을 봉안하는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법당을 방문하면서 평화의 불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군 장병들의 신신과 원력을 바탕으로 남북 통일이라는 큰 서원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해자 스님은 국토방위에 힘쓰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평화에 대한 갈망이 크고 성실하다면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 서로가 인내하지 않고서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유리 그릇과 같아서 쉽게 깨어집니다. 수도군단 사령부는 교구장 스님의 방문에 감사를 전하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평화를 원하는 것은 군인들일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과 그 위험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누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안한 평화의 불이 우리 모든 군인, 모든 불자, 모든 국민의 평화의 염원을 담아 부처님께 봉안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내는 한 걸음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법회에 이어 군종교구는 장병들과 단주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전역한 뒤에도 사회로 나가 불교와의 인연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전방을 비롯한 전국의 군법당에서 하나둘 타오르는 평화의 불이 늘어가면서 평화의 기운이 널리 퍼져나가 남북 화해의 작지만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해외 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귀순을 둘러싸고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불교인권위원회가
해당 여성들의 북한 송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딸들을 기다리는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12명의 노동자들을 북쪽으로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특히 조선불교도 연맹에 대해 평양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종업원 송환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용성 스님의 제자이자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도문 스님이 서울 종로 대각사의 조실로 추대됐습니다. 재단법인 대각회 총본산인 대각사는 3.1 독립운동의 성지로 새 조실 추대와 함께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2의 성역화 불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용성 스님. 용성 스님은 1911년 조선 독립과 민족 해방을 부르짖으며 서울 종로 봉익동 1번지 일대를 사들여 지금의 대각사를 세우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인 대각사는 한국 근대민족 불교의 산실인 대각회 총본산이기도 합니다. 용성 스님의 창건 정신이 깃든 대각사 조실에 용성 스님의 제자인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도문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대각사는 대각성전에서 조실 추대례를 봉행하고 용성 스님의 수행 결사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인번이 이겁니다. 이걸 사가지고 이제 대각사 본원을 열었죠. 그래서 용성 조사님의 이제 창건 도량이고, 그리고 이제 차차차차 해서 김인년 3.1 독립운동 진원지가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인멸성지, 원적 성지가 된 것입니다. 도문 스님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용성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민족 문화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기르기 위한 기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에 무슨 남북 통일 성업주가 하는 게 아니라 새 세상의 보살도이기 때문에 낳는 세상마다 발언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의 성업주가 되겠다는 그런 원을 세워서 한번 하고. 대각사는 새 조실과 함께 대각회 이사장이자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을 새 회주로 맞이했습니다. 내년이 100주년입니다. 우리 조실이신 도자 문자 큰 스님을 모시고 한 뜻으로서 국민 전체가 들고 나와서 용성조사 유sun을 받들어서 불교뿐만 아니라 민족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 평화가 오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대각사가 그 본거지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대각사 조실 추대 법회인 도문 스님의 맞상좌인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과 대각사 주지 동봉 스님 등이 참석해 대각사의 기념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대각사 룸비니 학생회 출신이라고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문 스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면서 대각사가 추진하는 불사를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고 계시는 도문 큰 스님은 우리 모두가 존경해 마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자체가, 그리고 또 삶 자체로서 우리에게는 큰 울림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도문 큰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성지인 대각사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2의 성역화 불사를 통해 불교계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어린이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체험활동과 운동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불심도 키우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종의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에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와글와글 운동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사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고 서울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이 아이들의 즐거운 함성 소리로 가득 찹니다. 서울과 수도권 사찰들로 구성된 조계종 직할교구가 주최한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반갑다 친구야 와글와글 운동회 현장.
이번 운동회는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는 수도권 지역 사찰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로 8번째를 맞았습니다. 어느덧 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행사명처럼 다치는 사람 없이 신나고 즐겁게 떠들썩한 운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매년 가을에 열렸지만 올해는 특별히 8월에 개최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물총 쏘기 게임부터 풀장에서 열리는 축구 게임과 공 던지기 게임까지 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운동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행사를 온전히 즐겼습니다. 회사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체험해서 체육대회하고 물놀이랑 같이 해서 신청했어요. 퀴즈도 하고 그리고 악당들이랑 물총 싸움 하니까 재밌었어요. 수국사에서 절로 왔어요. 재미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와서 여기 와서 놀면 좋겠어요. 또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퀴즈 시간 등 아이들이 재밌고 쉽게 불교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페이스 페인팅과 블록 만들기, 선크림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체험 부스도 함께 준비돼 재미를 더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서울과 수도권 사찰의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불교에도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전국의 불자 교사들이 법호종찰 해인사에서 명상을 배우는 직무 연수를 가졌습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며 마음 공부에 매진하는 불교 명상을 통해 교직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생 인성교육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진행된 인성교육을 위한 명상 지도자 과정,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유초, 중등 교원을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했습니다. 전국에서 120여 명의 불자 교사들이 참여했고 퇴직 교원 50여 명도 후배 교사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동참했습니다. 특히 명상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개최한 직무연수에 처음으로 참여한 현직 교사만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교의 선 명상, 호흡 관찰 명상, 감각 관찰 명상, 또 걷기 명상, 차 명상 이런 훌륭한 불교행 수행법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훌륭한 대안이다 이 생각을 하고 스님과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진행된 요가와 기공, 명상 체험 등은 교직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의 장이 됐습니다. 또 탁본 체험과 예불, 암자순례, 사찰 건축과 불교 문화재에 대한 강좌 등은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이 명상 연수를 통해 체험하고 익힌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면서 학생 인성교육과 불교적 소양 함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교직자들이니까 학생들에게 종교를 떠나서 이 고려 8만 대장경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직무연수 교육을 통해서 그 언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노출되었을 때 내 역량을 갖다가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주십사 하고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앞으로 불자 교사들에게 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활동 자료를 제작 배포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회원은 전국적으로 2천여 명, 교단 붕괴 현상과 빈번한 학교 폭력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불자 교사들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전통문화연구원이 오는 15일 광복절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무대에서 남북한의 처용물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처용무는 처용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기록을 보면
궁궐이 있는 한양뿐만 아니라 진주, 평양 등지에서도 공연됐습니다. 각국 한인사회가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체육대회와 태극기 그리기 대회,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미국 중가주 애국선열추모위원회 등은 중가주 리들리 공원묘소에서 73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제27주년 애국선열 추모식을 열 계획입니다. 경북 경주 도심 성건동에 출현한 신라 초대형 창고 유적을 놓고 학계에서 술을 빚는 술도가였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창고 유적에서는 8세기 무렵 건물터 유적 4기와 땅에 묻은 대형 항아리 50여 개가 출토됐는데 깔때기와 국자가 출토된 점으로 미뤄 항아리에는 액체를 보관했다는 것이 중론이고 조사단은 액체가 술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남북 노동자들이 상한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3년 만에 휘날린 한반도기 위로 환호 소리가 진동했고 화합의 축구 경기가 끝난 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서로를 힘차게 끌어안았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라 의미가 남달랐고 특히 향후 남북 민간교류에 물꼬를 틀지 주목됐습니다. 불교계가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여부에 특별히 더 관심을 두는 이유는 민간교류의 대부분을 남북 불교교류가 차지하고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조급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남북교류의 순수한 염원 이면에는 언제나 남북과 주변국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고 한민족의 수건인 통일조차도 이 계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순진하게 이상적인 헛구호와 맹목적인 당위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한 땀 한 땀 진행되는 향후 남북교류의 모든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항상 차가운 머리로 임해야겠습니다. 네, 8월 13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